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강사 이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수납 정리와 제자리 정리 정돈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납 정리입니다. 수납장의 크기나 업무의 양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결정되는 만큼 매주 방문하여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납은 물건을 넣어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물품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고객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요청하는 업무의 양이 많을 경우 고객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해 지퍼백, 사각 바구니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주방에서 수납 정리를 요청하는 1위 공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냉장의 공간과 냉동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정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냉장과 냉동으로 나누어 시간에 따라 정리를 하여 진행합니다. 전체 식료품을 꺼낸 후 버릴 음식과 버리지 않을 음식을 구분하고 내부 물청소와 설거지까지 진행한다면 서비스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냉동실은 얼어있거나 다른 용기에 담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비스 시간 한두 시간 내에 완료를 원하는 고객은 냉장실 내부부터 정리를 진행합니다. 냉장실 내부 선반의 음식물은 윗칸에서부터 꺼낸 후 헝겊에 식초물을 묻혀 냄새 제거와 늘러붙은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상한 음식을 버릴 경우 반드시 고객을 통해 확인하고 제자리 정리 정돈합니다. 음식의 양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다면 냉장 내부와 문 쪽을 나눠 2주차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냉동실의 정리수납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실의 문 쪽 선반에는 통에 담아 세워 보관할 수 있는 말린 가루류 또는 온도차에 크게 상관이 없는 말린 어패류를 보관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이 잘 닿는 가운데에 두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자주 꺼내 조리해 먹는 것은 냉동실의 가운데 혹은 손이 닿기 편한 곳에 두고 가끔씩 꺼내 조리하는 식품은 맨 위로 둡니다. 냉장실의 가장 윗칸은 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가득 차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의 안쪽 가장 윗칸은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장류를 넣습니다. 냉동실과 마찬가지로 가장 윗칸은 가득 차지 않게 보관합니다. 눈에 잘 띄고 손이 닿기 편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칸은 자주 먹는 반찬이나 김치류, 작은 서랍장 내부에는 짧게 보관하는 짜투리 야채, 맨 아래 서랍장에는 과일을 보관합니다.
냉장실 문 쪽도 온도차에 민감하지 않은 소스류나 계란 등을 정리합니다. 건강식품은 눈에 잘 보이는 선반 두 번째 칸에 보관하는 것이 자주 꺼내 먹기 좋겠죠? 고객이 보관을 원하는 물품이 많을 때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합니다. 짜투리 야채는 지퍼백에 담아 신선하게 보관하며 눕혀 보관하는 것보다는 바구니에 담아 세워 보관하는 것이 보기도 편하고 꺼내 쓰기도 더욱 좋습니다. 이때 안에 내용물이나 유통기한을 라벨링으로 표시한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마지막으로 물건이 꽉 들어차 있다 보면 냉기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습니다. 냉장고 크기의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하부장은 주로 냄비, 프라이팬과 같은 조리 도구를 수납하며 소스류나 라면, 통조림 등 실온 보관 가능한 주방 식품을 수납합니다. 프라이팬은 세워서 정리하면 필요할 때 바로 빼서 쓰기 편리합니다. 냄비류는 여러 겹으로 쌓아 정돈할 경우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선반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보다 많이 넣을 수 있고 깨질 염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스류나 실온 보관 가능한 식품을 정리할 때는 같은 종류끼리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방 상부장은 주로 그릇을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진과 같이 그릇을 여러 겹으로 쌓는 것보다는 작은 선반을 활용해 보관하며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는 아래쪽, 잭이나 와인잔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식기류는 높은 곳에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옷장 수납입니다. 의류 정리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수납장을 열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류 정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진행함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 전에는 반드시 고객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와 정리의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둘 중 어느 것도 완벽하게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양에 따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의류 수납 매뉴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보관할 의류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반팔, 민소매 나시, 반바지 등은 자주 꺼내 입지 않으므로 옷장의 맨 위에 수납 상자를 활용하여 보관하고,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 갓난아기 용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옷장의 맨 윗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납장 안이 들여다보이는 경우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가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접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고객이 서비스 현장에 없는 경우라면 이전에 개어놓은 의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안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서랍의 경우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한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로 수납합니다. 이때 옷의 프린트나 모양이 위로 가도록 접어 수납한다면 같은 색상의 의류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계절별로 구분지어 수납하는 물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불인데요. 위 아래 칸으로 나눠 위에는 가벼운 여름 이불이나 베개를 수납장에 2분의 1 크기로 접어 수납하고 아래 칸에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수납합니다. 이때 부피가 큰 이불이나 패드는 압축팩 혹은 수납함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간을 활용하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관을 정리할 때는 나와 있는 신발의 앞코를 맞추어 정리하고 수납장 내부는 앞뒤 방향을 바꾸어 정리하면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의 경우에도 매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격주 혹은 월 한 번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고객에게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정리수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매회 서비스마다 진행되는 제자리 정리정돈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방문 혹은 일회성 서비스 진행일 경우 청소와 정리를 병행하길 기대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기대감이 높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정리, 정돈, 그리고 청소의 영역을 나누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제자리 정리 정돈은 서비스 동선에 따라 다시 한번 마무리 정돈을 확인합니다. 정리의 양이 많아 주기적으로 포함되는 정리 정돈의 경우 영역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지 청소나 소파, 테이블 위에 물건을 한데 모아두었다면 마무리할 때에도 제자리로 물건 정리한 후 바닥에 물건을 정돈합니다. 사용한 청소 도구도 원래 자리로 정돈하며 사용한 헝겊도 손세척하여 건조시키는 것이 좋겠죠? 식탁이나 화장대 위에 약봉지 또는 비닐봉투는 버리지 말고 고객에게 꼭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합니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고객에게는 중요한 물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세워서 보관하는 스킨, 로션이 쓰러지면서 내용물이 흘러 화장대나 물품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장품의 뚜껑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깔끔한 제자리 정돈을 위해 같은 크기별로 모아 진행합니다. 이때 고객이 기존에 정돈해 놓은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 고객에게 오른쪽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놓는다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겠죠. 따라서 고객이 기존에 어떤 형태로 정돈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물건의 위치가 바뀐 경우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영역 구분과 함께 정리 포인트를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서비스 완료 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합니다.
정리정돈의 경우 버릴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매니저 스스로 판단하여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 고객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생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고객의 입장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며 빈집의 경우 버리기 애매한 것은 먼저 확인하여 버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정리수납 심화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심화교육 내용이 서비스 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